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이 HMM입니다. 매수가 25,000원이고요. 매도 시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업황 분석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해운 쪽이거든요. 네. 해운 업황 정확하게 맞추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네. 자, HMM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송재혁 파트너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매도 시점이 상당히 잡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네. 정말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체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같이 볼 텐데요. 좀 개별적 이슈에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그 공개 매수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조 1천억 정도의 했던 공개 매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더 저는 했다면은 약간 시장 내에서 자사주를 좀 매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이유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매각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매각하려면은 최대 주주 지금 공적 자금에 들어가 있는 지분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만약에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낙수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못하거든요. 지금 네. 나온 물량을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업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컨테이너션 운임 지수도 좀 최근에 좀 꺾이는 점에서 주가에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또 관세 부분 때문에 물동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략 봤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전략에서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제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변동의 흐름이 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아드린다고 했으니까 매수가가 2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한 26,000원 정도 오면은 네. 좀 약간 비중을 절반 정도 대응하시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포스코 그룹이 어느 정도 매입 어떻게 보면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철광석이라든지 2차전 소재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진짜 나온다면 좀 더 22,000원 이상의 한 27,000원까지 한번 잡고 가는 네.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HMM의 실적의 선행 지표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거든요. 이 지수 추이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성원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예. 그 HMM 같은 경우 컨테이너 운임지수 제일 중요하긴 한데 지금 최근 들어서 12주 만에 운임지수 우선 반등을 했고요. 시장에서 자사주 공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체적인 공개 매수에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방금 이제 송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해양진흥공사라든지 산업원에 갖고 있는 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개 매수에서 소화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포스코가 인수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미국에서 중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앞전에 이제 한 5월 달인가 4월 달쯤에 발표를 했었던 게 네. 이제 수수료를 좀 과하게 부과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전에 다 공청회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보유 선박이 중국과 관련된 선박이 없는 회사가 HMM이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운임지수라는 이것들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사가 지금 현재 HMM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벌크선이라든지 작은 중소 선박사를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HMM 같은 경우가 국내 컨테이너 선사에서 대부분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은 독점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 매수를 입찰했을 때 내가 입찰한 물량 고스란히 다 소화를 못할 겁니다. 일부가 소화가 되고 일부는 못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그냥 공개 매수 차라리 26,200원에 하니까 거기다 하는 것도 괜찮고 나머지는 10월 달 이후에 들어오는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한 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모멘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중국 견제, 포스코 인수와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매도 시점은 26,000원, 7,0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하는 걸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AD 테크놀로지요. AD 테크놀로지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22,200원. 22,200원이요. 네. 요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번 주에 있어요. 아, 이번 주에 매수하셨고 어떤 게 네. 제일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삼전이 가면 얘도 가고 삼전이 네. 빠지면 얘도 빠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삼전은 빠지는데 얘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다시 조금 빠져서 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랑 뭐 방향을 같이 할지 전체적인 전망 저희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네. 네. 예, 뭐 동사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데 과연 미래 전망이 밝을지 송재호 파트너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뭐 이 기업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또 차트를 보니까 좋은 자리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시면 주식 투자 잘하신 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임종혁 그 대표님께서 잘 설명한 대로 이 기업은 대표적인 삼성전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목받았던 게 펜리스 쪽이죠. 네.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 쪽에 그 사업에 두각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 쪽에 2나노 쪽에 파운드를 받았는데요. 이 기업의 이렇게 그동안 설계 업체들하고 이 펜리스 기업, 이탁 생산하는 이 기업하고 그 중간 가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디자이너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펜리스 기업은 이제 우리가 그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아까 테슬라,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IT 그 비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펜리스 기업입니다. 공장이 없고 설계를 해서 넘기는데 이 펜리스 쪽으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뭐냐면 그 실적으로 파운드에서 잘 만들어줘서 최적화해주는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수주가 계속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번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제 AI 쪽에 그 68% 이상의 성장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신규로 100억 불 어떤 이제 신규 수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쪽에 대한 어떤 수주가 반영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가전 모두 AI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가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드테크는 계속 관심 있게 볼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긴 호흡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을 보시면은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방송에서 한번 그러니까 그 유망주 소개해드리고 나서 네네. 100% 정도 올랐었는데 그때 방송 보신 분이 보시고 120% 수익 났다고 감사 인사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 많이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럼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규제라든지 알리바바 A칩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게 또 매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매수 자리이고 지금 좀 갖고 간다면 충분히 그 언제 팔 거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신다면은 좀 더 이제 4만 5천 원도 충분히 이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하게 넘어갈 자리가 바로 한 2만 7천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화하신 그 시청자분이 난 당기면은 여기서 비중 조절할 수 있는데 나는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으시면 4만 원 이상에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갖고 가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좀 추가하자면은 그 중국에는 정말 수많은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국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동사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 좋은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셨고요. 전망도 좋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4만 원 이상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M로 들어와 있습니다. 팔도 진장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5270원입니다. 20% 비중 갖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할지 아니면 뭐 모멘텀을 받을 만한 시기가 좀 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엠노는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해외 비중이 이제 서서히 증가하면서 실적 모니터링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네. 강재원 파트너님이 이런 류의 종목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매하는 쪽은 아무래도 좀 굵직한 쪽을 좀 매매하는데 그렇다고 엠노가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 성장과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AI 관련된 모멘텀도 늘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5,100억입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12억이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지금 시장에서 와의 뭐랄까요? 관심을 못 받고 소외를 좀 받는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좀 나올 만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앞전에 그게 실적이 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시장에서 이쪽이 약간 주목을 못 받는다가 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매도하기는 좀 어중간한 그 위치고 지금 한번 기다렸다가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을 쓰셔가지고 나오신 게 좋지 않을까.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은 거래량 자체가 먼저 실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간 차트를 설명해 드리는데 주간 차트에서는 예전에 이제 2023년도에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락했다가 또 한 번 올해 초에 반등 강하게 했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하단 자리 때까지 왔다가 됩니다. 근데 이 하단 자리까지 왔는데 거래량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단 자리에서는 지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서 반등이 나올 때 역시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47,000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윗자리를 가려면 실제로는 5만 원 잘 때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47,000에서 5만 원 사이로 온다면은 그 가격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가 네. 이상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래량 증가가 크게 붙지 못한다가 되면은 47,000에서 5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참고로 이 기업은 대한민국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몇 안 되는 수출 모멘텀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솔루션 분야의 최강자라는 것도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없다. 시장에서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47,000원과 5만 원 사이에서 뭐 거래량 실리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전산업. 한전산업. 네. 13,900원에 70%예요. 13,900원에 70%요. 네. 오. 계속 지지부진해서 네. 제가 단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목표가가 궁금해서 네. 네. 매수가까지 올지. 알겠습니다. 목표가랑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저희가 네.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K원전 공급망 안에서 이제 한전기술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네. 한전 KPS는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저도 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전 송재호 대표님께서 좀 스토리도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차트 분석도 해주세요. 뭐 이 기업은 이제 원전의 뉴스가 나올 때 네. 상당히 그 변동성을 키우는 그 기업입니다. 이제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다면 매수 단가 물어보셨는데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고 네. 잘만 하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에스팅하우스 쪽하고 어떻게 합작 법인 설립하는 부분에 MOE라든지 이렇게 체결되는 게 중요한 어떤 임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화력 발전하고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설비라든지 운영하는데 하는 이제 주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한국 수자력 원자력이 그 주 고객사이고요. 화력으로 보면 이제 한국 서부발전이 그 관련된 고객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 고객사는 빵빵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흐름은 좀 전개되는데 네. 중요한 점은 이제 지금 앞으로 뭐 AI 쪽으로 계속 그 미국도 인프라 쪽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재료는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게 크기가 시장에 얼마나 파급력을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봤을 때는 가장 저는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웨스턴하우스하고 어떤 그 지금
계약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불합하음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강력하게 반영됐을 때 주가가 좀 더 수익이 좋아질 것 같고요. 차트를 보고 한번 연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 단가 대비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지금 만약에 재료 역할, 단순한 재료가 나온다면은 저는 봤을 때 여기 이꼬리단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이제 14,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약간 여기 매물백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재료가 단순하게 뭐 협상의 기대감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한국의 온전하고 협력 기대감이 움직이면 이 정도 될 텐데요. 만약에 이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변동성에 봤을 때는 이제 16,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방은 이제 안정적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한번 두 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비중 조절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한미 원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들이 모든 판을 싹쓸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 원전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력과 관련된 스토리가 구체화될 때 이런 류의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슈가 재료가 조금 필요하다 짚어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짚어주셨고 뭔가 조금 더 확실한 어떤 협력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16,000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보유해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요. 네. 네, 매수가가 30만 2,500원이에요. 30만 2,500원이요. 네, 비중은 15%고요. 근데 15%, 네. 궁금한 게 얼마나 더 가지고 가면 오를 수 있나 아니면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나 5%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거고 요거 조금 예. 더 가지고 가면 얼만큼 더 수익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현대모비스는 참고로 강재현 파트너님이 참 맞아요.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들어가셨는지 좀 중장기로 들어가셨는지 이게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나중에 지수가 2027년, 2008년 뭐 5천 포인트를 얘기한다 했을 때 꼭 있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현대모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가 이제 연중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뭐 상승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종목은 네. 제가 이제 앞전에 단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36만 원짜리 때 한 번, 40만 원짜리 때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자산 가치가 주당 50만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선도로 움직인다 쪽이 AI 관련된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가 현대모비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의 액추에이터, 관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데 이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60% 정도 차지한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시장이 나중에 주도주가 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방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되고요. 밸류가 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그에 따른 스토리가 현재 딱 보여질 때 그때 주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크게 보신 분들한테는 최소 못해도 60만, 70만 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좀 큰 그림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36만 원, 40만 원 거기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셔서 가셔도 되고 더 끌고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끌고 가신 쪽으로 그 비중 추가도 더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비중 추가할 때는 언제 하시냐면 가격이 한 번 잘하면은 31만 원짜리 때 이하를 한 번 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리 때 한번 올 때 그때 추가를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미래모빌리티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되면 동사가 배터리 시스템, 구동 모터 이런 것들을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극복되면은 아마 동사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현대모비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뭐 36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큰 그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60만 원, 70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최대한 끌고 가되 비중을 추가하신다면 이제 31만 원대에서 해보자. 이렇게 또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 텐데요. 라하니님의 종목입니다. LG이노텍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0만 원,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이거 갈 듯 말 듯 못 가는데 또 팔면 오를 것 같아서 못 파시겠대요. 애플이 가장 사랑하는 카메라 모듈 업체 네. LG노텍. 다양한 성장 엔진이 있는 기업이죠. 송재호 대표님, LG노텍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보유하고 가야 되죠.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워낙 그 바닥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애플 쪽으로 그동안 또 실적이 좀 약간 좀 안 좋게 반영된 부분이 좀 LG노텍이 좀 연결됐는데 모멘텀으로 본다면 일단은 9월 9일 날 또 애플 아이폰 신형이 좀 나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조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예, 모듈 쪽이고 또 기판 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카메라 쪽은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자동차 쪽, 전장 쪽으로도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카메라 쪽의 모듈이 좀 가장 원래는 이 회사가 가장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전장 쪽으로도 앞서 있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경기가 테슬라 받으면서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하나씩 전개될 걸 보기 때문에 LG노텍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시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매수 가격이 20만 원 정도니까 참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가깝게 좀 들고 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대응해 본다면 저는 원래 LG노텍 같은 경우는 안 좋을 때는 이제 사이클을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이폰의 실적이 많이 반영될 때가 3분기, 4분기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도 3분기, 4분기 정도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좀 20만 원 이상의 흐름은 일단은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물론 20만 원 정도가 저항이 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보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향후 실적을 보면서 20만 원의 그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제 비중을 뭐 아까 15%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 한 5% 정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간다면 충분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7만 원까지는 중기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네. 20만 원의 어떤 이제 돌파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노텍은 뭐 올해보다 내년 이벤트가 더 화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카메라 스펙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는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동사도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 한 번은 올 것 같다. 그리고 중기 목표가는 27만 원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두산이요. 58만 5천 원에 500원. 58만 5,500원에 네. 25%. 네, 25%. 오, 요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8월 12일 날 했는데요. 네.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네. 다음 주 정도면 얼마까지 오를지 그리고 1차 목표가가 얼마 정도 때 제가 판매를 해도 될지 정말 네.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주가가 혹시 어느 정도 될지 네. 그리고 매도해도 될지. 예, 급락할까봐 하도 등락폭이 커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산은 지주회사 중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강지원 대표님,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정확하게 얼마였었죠? 58만 5,500원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수가 이해하신 거네요? 네. 그 두산이 우선은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강세될 때는 이제 두산 자체적인 이제 전기 부품 이쪽에서가 좀 모멘텀이 되고 이쪽이 이제 실제 좀 잘 나온다 부분에서 한번 주가 자체가 한번
재평가를 받았고요. 그 최근 들어서는 주가 자체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라든지 자회사들 이쪽 관련된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 부담도 좀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쪽 자회사들이 좀 출렁거리는 흐름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급락 나왔다 반등 나왔다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이라 차트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좀 떨어낼 수 있는 구간만 좀 제시를 해드리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상태 봐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마무리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따지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오늘 두산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자체의 상단 자리에 딱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대에서 그나마 거래한 증가 나왔기 때문에 윗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가 이제 60만 원에서 61만 원 사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매수가가 이제 생각보다 좀 높으셔서 네. 그러면은 지금 우선은 이제 비중 수익폭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이 가격대가. 근데 이 가격대에서 지금 25%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한번 떨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자리대에서는 한번 어차피 넘어가도 G테스트를 받아야 되고요. 맞고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밑에 자리 56만 원 정도 되는 자리대에 G테스트 한번 더 받아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60만 원에서 61만 원 사이에서 절반은 매도 이렇게 먼저 하시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자리대를 많이 돌파해서 안착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직전의 고가권까지가 한 번 더 열린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략 한 67만 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두산은 사업형 지주에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전자비즈를 통해서 동박 정측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 탑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출하량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적으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구간 짚어주셨습니다. 60만 원에서 61만 원 사이에서 절반 정도 매도 짚어주셨고요. 거기 잘 안착하면 이제 6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잘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네.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네. 30만 5천 원이거든요. 30만 5천 원이요. 네. 음, 근데 기준은? 한 3년 됐어요. 51만 원에 원래는 샀어요. 물타기 하셨으면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한 50% 이상 되던 것 같아요. 50% 정도 되시고요. 네. 요거 어떤 게 제일 고민되실까요? 조금 그냥 오면은 팔린 것들이 자꾸 또 내려가서 언제 매도해야 될라. 네, 어쨌든 또 너무 오래 오래되네. 가지고 계셨으니까 저희가 네. 그러면 전망이랑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포스코홀디스도 업황 전망하기가 정말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 송재호 파트너님은 좋게 보십니까? 일단 반전은 9월 달 한 번 있지 않을까. 네. 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이제 7월 달에는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그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특히 미국이 간세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핵심 역할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가 그 9월 달 기대하고 있는 뭐냐면 중국이 공급망 그 개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철과 화학 쪽 모든 게 다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기업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좀비 기업들이 많이다 보니까 적자에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실제로 중국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적당히 올라가야지 경기가 좋아지는데 도리어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좀 10년 만에 이번에 9월 달에 공급망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모멘텀이 좀 전개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는 이제 그 HMM 관련해서 인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최근에 주가는 충분히 이제 조정받기 때문에 이제 반전을 어디서 놀리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LG 에너솔루션이 또 미국에서 생산의 그 배터리 생산량이 이제 유럽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가동되는 합작 공장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차트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되면 매수 단가가 30만 5천 원 정도 되고 50%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흐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보시는 대로 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내려온 거는 이제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비중은 더 늘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 박스권의 상단 쪽 안에서 전개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33만 원, 4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4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무조건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좀 더 그 관련해서 보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돌파한다면 뭐 2차 전지도 좋아지는 소식 전해주고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38만 원까지 보를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올라갔다가 좀 절반 쪽 줄였는데 내려왔을 때는 다시 내려오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다시 만약에 박스권이라면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뭐 송재호 대표님이 워낙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반대되는 의견은 아니고요. 지금 시기가 지금 현재 9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어차피 내년 시장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본업은 철강이지만 이게 지주사로 가면서 현재는 배터리 쪽이 이제 얼만큼 좋아지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란 부분은 이제 철강 쪽에서 더 이상 더 악화된다 쪽은 아니고 바닥은 쳤다 쪽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반 경직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내년에도 우리가 배터리 사업이라는 것들이 잘 안 될 거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이제 잠깐 제가 한번 잡아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이제 주간 차트입니다. 좀 큰 그림인데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때부터 내려오다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시장에서 7월 달에 반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때 이때가 단기간에 한 42%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42%가 저점 대비 올라왔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확연하게 바닥 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올라간 폭만큼의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건데 이 조정받는 위치가 지금 추세 돌파 지지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은 생각하실 필요 없이 지금 매수가가 30만 원 초반에 나와셔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이 가져가시면 수익은 언제든지 나시는데 네. 수익을 아까 송재 대표님 말씀했던 32만 원, 33만 원 사이에서 일부러 털고 가느냐 그냥 쭉 가져가서 더 이상을 보느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리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극복되고 리튬 가격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은 동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까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사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종목들 바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유망주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박스권 장세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인데요. 강재현 파트너는 현대위아 가져오셨고요. 송재호 파트너는 나이백 가져오셨습니다. 예, 강재현 파트너님은 현대차 그룹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현대보이스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현대위아를 소개시켜 주실 건데 네.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자동차 쪽은 제가 지금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현대위아를 갖고 온 게 이제 로봇 관련해서를 생각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쪽도 워낙에 주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현대위아도 방산 사업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현대위아가 얼마 전에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방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가 열병합 관련 열처리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부분 쪽으로 약간씩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워낙에 자산 가치가 쌉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실적이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방산이라는 부분도 평가를 한번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로봇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로보틱 랩이라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라든 이쪽을 하는 거고 한쪽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하는데 이 현대위아가 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먹거리라는 부분에서 로봇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위아는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워낙에 싼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만 받아도 재평가 받기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에서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바닥을 치고 하락 추세를 돌파한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심을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나온 종목은 결국 하락 쪽이 없으면 위밖에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볼 때 좀 까다로운 자리가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였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는 살짝 조정 안착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가 65,000원에서 7만 원이 열린다 되고 적정 주가를 간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무리 못 가도 1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윗자리는 크고 하단은 좀 든든하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요즘 파업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미 파업이 없습니다. 이미 노사 합의가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참고로 뭐 K 무기책의 베스트셀러가 K9 자주포 그리고 K2전자인데 이 베스트셀러 품목의 동사가 공급망에 침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때 동사도 닥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이슈까지 짚어주셨고요. 현대위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송재호 파트너는 나이백, 약간 바이오 쪽 종목 가져오셨는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하여튼 현대위아 사고 싶을 정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나이백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도 약간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한번 고개를 살짝 들고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지금 뭐 고용 지표들이 계속 미국은 이제 발표되고 있죠. 이제 오늘 저녁이 가장 중요한 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리 인하 뭐 기대감이 더 형성될 거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금리 9월달하고 10월달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어서 바이오 갭들이 지금 상당히 순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조선기자 쪽이 순환하고 있는데 바이오 쪽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후장에서 많이 되고 있어서 한번 나이백이라는 기업을 좀 선정해 봤고요. 네. 나이백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ABL 바이오 아실 겁니다. 워낙 지금 최대 핫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제형 변경 쪽에서 세포 투과형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ABL도 그렇고 나이백도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물 전달 체계를 확실히 우리가 세포막이 있죠. 우리 몸에는 세포막을 약물 전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세포막을 딱 벌려서 약을 전달하고 목표하는 약을 전달하고 세포막을 다시 원산복귀해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섬유증 관련 치료제에 있어서 5월 28일 날 6천억 정도의 어떤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근데 기술 이전한 빅파마 회사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 연말에 그 임상 이상 시작하면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발표할 경우에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도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임상 이상이 또 순항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전개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있고 원래는 이 기업은 이제 조직 재생용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치과용 쪽으로 연결해서 골 이식제라든지 뭐 이런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나이백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한번 차트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네.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기술 이전해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행보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고개를 딱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이제 좀 이 안정적이면서 바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준이 9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키 맞추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 보니까 나이백도 슬슬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아직 덜 오른 바이오 종목이고 또 그 안에서 실적을 실제로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